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HLB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HLB 종목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HLB가 사실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폭락을 했다가 요즘은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HLB가 과연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기서 좀 꺾일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자면은 HLB 뭐 대강 그 어떤 기업이다 아시겠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 체킹을 하고 그리고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HLB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한번 갖고 나와 봤는데요. 먼저 한번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볼까요? HLB.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예전에는 조선 쪽 섹터의 종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계열사로 바이오 쪽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선보다는 바이오 쪽의 모멘텀 이런 건이 크게 작용이 됐던 그런 기업이죠. 예전에 그 해양 구명정이라든가 구명보트 있죠. 레저 쪽 이쪽을 사실 했던 기업이에요. 그랬다가 바이오 기업으로 최근에 자리매김을 새롭게 이제 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바이오 신사업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슬로건이죠. 슬로건이고. 근데 그 바이오 쪽에서요. 그 왼쪽 밑에 설명을 보시면 LSK 바이오 파트너스라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과거에 표적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계열사로 두면서 HLB가 결국은 이제 바이오 쪽의 기대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고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서 상당히 그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HLB. HLB가 이제 한글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어 알파벳으로 HLB를 그대로 본따서 한글로 사명을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열회사 LSK 바이오파마 이 기업을 한번 좀 보면은요. 자료 화면 나와 있죠. 글로벌 의약품을 개발하는 전문회사 뭐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 항암제 리보세라닙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뭐 리보세라닙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그것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되게 HLB가 뭐 하는 회사냐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충분히 더 얻으실 수 있는 정보거든요.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홈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HLB 그리고 리보세라닙을 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좀 보유를 하시거나 이 종목을 관심 가져보실 때 좀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아무래도 투자를 하시잖아요.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뭐 지난번에 그 임상이 뭐 지연된다거나 실패됐다 막 그런 건의 재료가 나오면서 크게 폭락은 했지만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데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생겨서 그 건이 시세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그 이유가 합당한지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배경 이거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HLB에 대해서는요 증권사 보고서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특히 그 DS증권이라고 이쪽에서 분석 보고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고 그 이전에 그 타 증권사 보고서도 있긴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많진 않고요. 가장 최근에 임상 실패 지연되고서 나온 보고서가 DS증권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HLB에 대해서 DS증권에서는 조금은 그 기다려야 되고 보수적인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증권사 보고서. 네. 자, 보시면 네. 예상과는 다른 임상 결과로 주가는 급락을 했다. 이렇게 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밑에 보면은요. 네, 네. 우수한 데이터 대 허가 신청은 어렵다 하고서 부정적으로 나와는 있지만 네, 네. 임상 데이터가 기대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바이오 쪽에 문외한인 투자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용어 자체가 벌써 생소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거기 그 문구를 보면 네. 뭐 PFS가 2.6개월이다. 네. OS가 뭐 6.5개월이다. 어렵네요. 어렵죠. 네네,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 PFS라고 하는 것은 그 생존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존 기간이다. 네네, 생존 그러니까 기간. 그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복용을 해서 악화되지 않고 잘 지낸 기간이라는 거죠. 그쵸. 악화되지 않고 잘 지낸 기간. 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좋으면 좋다는 얘기죠. 좋은 거죠. 근데 이 PFS 수치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측면이 존재합니다. 네네, 그렇죠. OS 수치하고 PFS 수치가 이제 대표적인데 OS 수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서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PFS 수치가 괜찮았다는 거죠. 네네. 그 OS라고 하는 거는 전체 생존율이에요. 전체 생존율인데 네. 그 임상을 했을 때 어느 적정한 기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은 다른 경쟁사랑 엇비슷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PFS 수치는 다른 경쟁 업체보다 좀 괜찮거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강점으로 볼 수가 있고 네. 또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약효가 없는 거짓 네. 약을 복용을 하게 해가지고 다른 군단이랑 이제 그 군단이랑 실제로 진짜 약을 복용한 그룹하고 비교를 이제 해보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마 뭔가 조금 그 기대했던 것만큼 못 나온 그런 측면이 있고 OS 수치 자체가 다른 데보다 조금은 이제 떨어지거나 그 정도 수준, 뭐 그 정도니까 사실 OS 수치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플라시보 효과나 그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겁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PFS 수치는 좋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리보세라닙이 뭐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반등을 하게 된 계기가 프리 NDA를 신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프리 NDA를 신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했는데 자, 자료 화면이 있죠? 네,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리보세라닙과 관련해서 자료 화면이 있는데 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보세라닙 허가 신청을 위해서 FDA에 사전 신청, 미팅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임상 3상이 지연되고 있고 뭐 한간에는 실패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HLB 측에서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상업화를 위해서 1단계적으로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허가를 자신 있게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는 어디 다른 쪽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예. 이 사전 미팅권의 재료가 나오면서 이것이 주가를 반등하게 된 요인이 되고 있죠. 예.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리보세라닙의 그 프리 NDA 신청한 것이 가장 큰 반등의 요인이 되고 있고 또 그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주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근거 이유는
논문 건에 대한 부분이 제출을 일전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심을 받고 폭락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HLB의 논문은 네. 여러 가지 경우를 참작해 볼 때 8월 21일까지만 제출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내일까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지 시간 기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8월 22일인데 네. 자 그러면 이거 주가에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죠. 중간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 논문이 과연 제출이 되는지 논문 건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오늘 주가 추이를 보면 약간 밀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지금 확실히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고요. 네네. 그 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네. 자료 화면 한번 볼게요. 네.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HLB가 대상으로 선정이 됐지만 논문 네. 마감은 이게 7월 달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내달 21일이니까 우리나라 이번 달 21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추가적으로 마감 기한을 결국 허용을 해준 거예요. ESMO 네. 유럽 암 학회에서.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 논문 건에 대한 자료가 지금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그 결론이 날지 네.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아마 그렇죠. 그 오늘 내일 중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거나 하여튼 네. 뭐 논문을 제출을 하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논문 제출 못했다고 폭락한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로 긍정론자들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세 번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9월 말에 그 유럽 암학회가 있어요. 그 네. 약자로 ESMO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데이터 있죠. 네. 아까 그 유의미한 수치 나오고 임상에 좀 대한. 부족한 수치 뭐 네네. 이런 건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럼 지금 왜 공개 안 하냐? 뭐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ESMO 측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9월 말에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가 되고 그 데이터가 의미 있는 수치인지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주가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아무래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양면이 다 존재를 하기 마련인데요. 부정적인 면도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네, 부정적인 면 물론 이제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급 측면은 또 이제 봐가면서 그쵸.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긍정적인 재료가 있다면 이전에 폭락했던 시점을 만회해서 지금쯤 쭉쭉 치고 나가서 회복을 반드시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도 수급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지금 HLB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매집 주체가 연속성을 보이고 계속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임자가 있어야 주가가 오르는 거죠.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매집 주체 세력이 어디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인이냐 기관이냐 의인이냐 그게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제가 볼 때는 과거 패턴을 보면은요. 물론 어떤 초단기 흐름은 개인들이 그날 사냐 안 사냐에 따라서 좌우되지만 네. 기본적인 어떤 그 HLB의 기본 방향은 외인들이 주도했어요. 그거는 이제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자, 자료 화면 지금 자료 화면 볼게요. 보니까 자 보세요. 빨간색이 외인이에요. 네. 순매수 하다가 뭐 매도하고 그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파랑색이 개인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2018년도 그 중반 8월부터 외인들이 매수할 때 밑에 그 까만 선이 주가죠. 네, 그렇죠. 주가도 같이 올라왔죠. 그죠? 항상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네네. 확률적으로 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경에 보세요. 외인들이 매도하면서 주가는 결국 내려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방향성은 외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최근 현재의 외인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전개는 아직 안 되고 있죠.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파란 선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개인이 사가지고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올리지만 기본적인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외인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패턴 하에서 외인들의 행보가 지금 시원찮다는 것이 좀 단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수급 상황이 현재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임상권과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헬릭 스미스나 매지온 이런 그쵸. 쪽이잖아요. 네. 하반기에. 네. 그런데 이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면 네. 지금 현재 HLB하고 차트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렇죠. 지금 헬릭 스미스. 네. 자, 그래도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힘이 좀 있죠. 일단 네, 밑에 있네요. 거래 보면은요, 이 주가가 바닥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면은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힘이 동반이 돼 있어요. 거래가. 그렇죠? 네, 동반이 돼 있고 엣지가 있죠. 각도. 그쵸. 네, 각도가 있게 반등 패턴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HLB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차트가 좀 힘이 없어 보이죠. 그렇네요. 밑에 거래를 봐도 거래가 이렇게 화끈하지는 못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물량도 좀 있고.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 같이 되는 놈하고 비교를 해볼 때 수급 재료는 둘째치고 수급이 안 좋다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부정론자들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근거는 공매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매도. 그렇죠. 네, 공매도나 대차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종목이 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이 주식 투자는 하나의 종합 예술이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보셔야 되는데, 자, 자료 화면 볼게요. 공매도 같은 경우 이게 네. 공매도 차트입니다. 자, 예전에 2019년도 초반에 공매도가 막대가 이제 공매도 양입니다. 양. 그리고 꺾은 선 빨간색이 있죠. 네. 이 공매도 비중이에요. 비율. 비중. 비율도 높고 공매도 양도 많았을 때 역시 나중에 주가는 밑으로 쭉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은 2019년도 8월에 좀 많았다가 지금은 조금은 공매도가 최근엔 감소해 있습니다. 네. 그죠? 감소해 있지만 아주 유의미하게 급격히 감소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공매가 여차하면 또 늘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대차를 보세요. 대차. 대차도 볼게요. 이 공매라는 거는요, 대차를 통해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차가 먼저고 공매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차를 보면 공매가 앞으로 더 나올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보세요. 빨간 선이 대차. 대차가 증가할 때 주가는 파란 선 내려와요. 그죠? 네. 그리고 빨간 선 대차 올라갈 때 최근에 주가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네. 힘은 아직 없고, 대차 잔고 자체, 빨간 선 자체가 아직 높이 있단 말이에요. 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가 많고 아직 상환이 안 되고 대차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네. 상황이 안 좋으면 여기서 빌린 그 주식을 가지고 공매를 또 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대차 공매 상황은 네. 그렇게 썩 호전적이지 못하다라는 측면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대차 공매 상황입니다. 네, 네. 그걸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은 타 증권사 보고서들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쵸. 그림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되게 자료 이제 한번 볼게요. DS 투자증권에서 좋게 봤다가 강력 매수했다가 not weighted. 네. 목표가 없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막 바꾸고 있어요. 손바닥 네. 뒤집듯이. 증권사 보고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역시 뭐 긍정적인 측면은 아직은 아니죠. 네,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전환 CB나 BW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HLB 측에서는 지금 이제 임상권에 대한 것들이 지연되고 뭔가 잡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BW나 CB가 만기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기가 되면 이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되게 차환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또 새로운 BW나 CB를 발행을 해서 네. 그 자금을 메꾸거든요.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장밋빛 좋은 재료들을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런 그 상환 물량이 나중에 도래한다는 것은 지금 네. 현재 마이너스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뭐 신약 성공은 굉장히 확률이 미미합니다. 1%만 성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상업화가 된다고 그래요. 1% 포인트. 1%. 너무 낮죠. 그쵸. 물론 임상 3상에 들어가서 그 중에 50%는 성공하고 50%는 실패한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이것은 임상 3상을 거쳐서 성공을 했을 때 얘기로 저는 봅니다. 하기 전에 50%는 아니죠. 네, 아이, 그렇죠. 상반기에 지금 신라젠이나 뭐 기타 뭐 다른 그 신약 실패한 회사들 많았잖아요. 네네, 있었죠. 예,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가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그 좀 수익도 많이 내고 그래서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맞아요. 꿈도 있었고 네. 아주 크게 시세 냈었고 대박 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임상이 하도 실패를 하다 보니까 네. 실패했을 때 주가가 크게 급락할 수 있는 다운 리스크 이걸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소중한 자금인데 네. 그냥 꿈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롱생명, 신라젠, 뭐 한미약품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대감으로 투자는 하되 주가 차익을 어느 정도 먹으면 차익을 챙기는 쪽의 매매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냥 뭐 무조건 올인해서 끝까지 네.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끝까지 가다가는 잘못하면 어려울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예, 차트를 좀 그래도 좀 볼게요. 보고 가야죠. 뭐 네. 차트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네. 지금 좀 약간 흔들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아까 제시했던 그 마이너스적인 부정론에 대한 얘기 네. 이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HLB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왜냐하면 네.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8월 2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8월 22일경 될 것 같은데 네네. 논문 제출권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 있죠. 뭐 좋게 나오면 또 반짝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9월 말에 유럽 암학회에서 공개권의 얘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기대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들을 가지고 본다면 네. 제 생각은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끝까지 가는 거는 좀 반대고요. 어느 정도 그 재료가 나와서 거래가 터질 때는 네. 좀 차익도 좀 챙기는 매매를 하시고 네. 그런 매매로 가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낫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게 전개가 된다고 네. 저도 뭐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HLB 긍정론과 부정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좀 전문가님께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주가를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주가 투자를 좀 하는 게 어떤가 매매 판단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HLB에 대한 뭐 리보세라닙이라고 하죠. 그 항암 신약에 관련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다양하고 알찬 소식 전해주신 전정현 전문가님 감사 인사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투자하시고 또 종목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ITBC 스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상주하고 있는 전문가들께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